이기주, 언어의 온도.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어느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그러더군.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성 간의 사랑은 그 가운데 가장 배타적이라고. 어쩌면 사랑이 두 사람을 한 단위로 한 사랑이 두 사람을 단위로 한 이기주의일 수도 있다고. 그 말을 곰곰 되씹어 봤다. 사랑에 빠지면 우린 상대방을 독점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이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규정만으로 사랑의 본질을 단언할 순 없다. 사랑만큼 복잡한 감정도 없다. 기질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보완하고 아끼는 마음도 사랑이며 각자가 지닌 삶의 조각을 맞추거나 서로에게 맞춰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또한 사랑이다. 언젠간 버스를 타고 신촌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이들보다 확연히 느린 속도로 걷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새가 꽤 묘하게 보였다. 난 유심히 지켜봤다. 키가 큰 할아버지는 키가 작은 할머니가 두 걸음 정도 내딛는 모습을 확인한 뒤 찬찬히 한 걸음 내딛었다. 다리를 저는 할머니를 위해 미묘한 타이밍으로 보조를 맞추는 듯했다. 노부부의 모습에 가슴 한쪽이 아릿해졌다. 벼랑간 나는 이런 생각에 휩싸였다. 상대방보다 앞서 걸으며 손목을 끌어당기는 사랑도 가치가 있지만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춰가며 뒤에서 따라가는 사랑이야말로 애틋하기 그지없다고, 아름답다고. 그래, 어떤 사랑은 한 발짝 뒤에서 상대를 염려한다.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분노를 대하는 방법. 분노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지 모른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대방을 죽일 듯이 물어뜯고 싶은 순간이 있고 그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화를 참지 못해 크나큰 화를 당하기도 한다. 극지에 사는 이누이트, 다른 말로 에스키모들은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린다. 아니, 놓아준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언제까지? 분노의 감정이 스르륵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충분히 멀리 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 긴 막대기 하나를 꽂아두고 온다. 미움, 원망, 서러움으로 얽히고 설킨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지도 모르는 지나치게 뜨거운 감정을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오는 것이다. 어느 책에서 이 얘기를 읽고는 내 분노가 헛고 지나간 스키드 마크를 되짚어 보았다. 가끔 노여움을 놓아주지 못하고 붙잡으려 한 것 같아서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얼굴이 불그스레 달아올랐다. 그리고 어쩌면 활활 타오르던 분노는 애당초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잠시 빌려온 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라는 냉각기를 통과해서 화가 식는 게 아니라 본래 분노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빌려온 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므로 빨리 보내줘야 한다. 격한 감정이 날 망가뜨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작은 문 하나쯤 열어놓고 살아가야겠다. 분노가 스스로 들락날락하도록 내게서 쉬이 달아날 수 있도록. 동그라미가 되고 싶었던 세모. 옛날 옛적에 세모와 동그라미가 살았습니다. 둘은 언덕에서 구르는 시합을 자주 했는데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늘 빨리 내려갔습니다. 세모는 동그라미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이기기 위해 언덕에서 끊임없이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어느새 세모의 모서리는 둥글게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동그라미와 비슷한 빠르기로 언덕길을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구를 때 잘 보이던 언덕 주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고 구르는 일을 쉽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세모는 열심히 구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거의 동그라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세모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지형 종이의 고향. 엊그제 파주 출판 도시에 있는 배본사에 들렀다. 배본은 말 그대로 책을 배달한다는 뜻이다. 배본 창고에 들어서면 나무 냄새가 물씬 풍긴다.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만 들어도 먹이 생각에 침을 흘리듯 난 이곳에 오면 종이는 나무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시집을 떠올리곤 한다. 출판사가 제작한 도서는 배본사가 관리하는 창고에 머물다 세상으로 나아간다. 모든 책이 독자의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책은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곧장 서점으로 배송되지만 평생을 음습한 창고 구석에 갇혀 지내다 생을 마감하는 비운의 책도 많다. 파주 출판 도시에 지지향, 종이의 고향이라는 이름이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나는 그 장명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배본사의 서지향, 책이 고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참, 일전에 지지향에 며칠 묵은 적이 있다. 방마다 박완서의 방, 김훈의 방 같은 식으로 작가의 명패가 붙어 있었다. 객실에는 텔레비전이 없는 대신 책이 그득해서 검색이 아닌 사색에 빠지기 좋았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휴대전화를 끄고 휘리릭 잠적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몇 해 전 이곳에 지혜의 숲이라는 대형 서가가 들어섰다. 한글 자모를 본뜬 책꽂이에 수십만 권의 책이 빼곡하게 꽂혀 있는데 사람 손이 닿는 곳은 겨우 4칸 남짓. 나머지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전시용 도서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나온다. 출판 단지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라고 치켜 세우는 이도 있지만 혹자는 종이의 고향이 아니라 종이의 무덤이 됐다고 폄훼하기도 한다. 한가로이 지혜의 숲을 거닐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든다. 하여간 음악도 그림도 글도 심지어 공간도 채우기보다 비우기가 어려운 건지 몰라. 비우는 행위는 뭔가를 덜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움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며 자기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여백이 있는 공간을 만들면 신기하게도 그 빈 공간을 다른 무언가가 채우기 마련이다. 반대로 무언가를 가득 채우려 하다가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나는 정말인지 수도 없이 목격했다.